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화려한 명품과 패션의 나라, 자유로운 분위기와 낭만이 넘칠 것 같은 거리의 카페 분위기 등 대부분의 한국 사람한테는 프랑스는 뭔가 샤방샤방 블링블링한 이미지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왜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해 경제를 일으켰는데, 반면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스마트한 것 같진 않은데 사람들이 여유롭고 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도 인건비는 비싼데 막상 마트에 가면은 모든 식재료 값이 그렇게 싸고 가구나 생활용품 값도 대한민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경제가 유지되는 걸 보면 신기하기만 했었는데요. 그러한 의문은 파리에 넘쳐나는 흑인들과 아랍계 인종들을 보면서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시절 아프리카는 영국과 프랑스가 거의 반반씩 나눠 식민 지배를 하던 대륙이었습니다. 카메룬, 토고, 말리, 세네갈, 마다가스카르, 코트디부아르 등 16개 국가, 불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는 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프랑스의 식민 지배는 타 국가보다 악랄한 걸로 유명했는데요. 강제 노용, 토지 몰수, 인종차별, 문화 말살, 무자비한 무력 탄압 등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도륙하면서 프랑스의 부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0년대 후반부터 아시아 대륙에서 먼저 독립을 시작하였고, 그런 자주 독립의 불길이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르자 식민지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독립을 위한 저항은 거세졌습니다. 즉, 이때까지 단물 잘 빨고 있었던 프랑스는 직접적인 식민 지배 대신 신식민주의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아프리카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이는 오히려 독립운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과 프랑스 국민들의 식민지배 반대 등으로 결국 이후에 1960년대에 돼서야 비로소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독립이 늦춰지는 기간 동안 프랑스는 이때까지 누렸던 단물을 계속 빼먹을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식민 국가의 신문이나 방송에 친프랑스 언론 환경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만들어 미화시키는 겁니다. 즉,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문명을 가져다 주었고 발전을 시켰다라는 주장을 펴므로써 식민 시대의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고 교육, 산업,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프랑스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주권을 침해하고 흑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명백한 침략 행위인데도 이렇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통해 성과를 부풀리고 흑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축소하는 역사 왜곡을 통해 책임을 은폐하려는 여론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유력 정치인이나 엘리트 집단, 셀럽 등을 포섭하여 사회 곳곳에 친프랑스인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계속 프랑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공식적인 루트로 로비 활동을 하거나 외교적 지원을 통해 프랑스가 정치권에서도 계속 친프랑스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아프리카의 비극은 이런 자들이 집권하여 독립 후에도
프랑스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휘둘리고 계속 집권을 하면서 식민 지배의 이권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봉의 오마르 봉고 정권은 1967년부터 2009년 사망할 때까지 가봉의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부패, 인권 탄압, 선거 조작 등으로 악명이 높았었는데요. 특히 가봉은 프랑스 석유 기업들의 중요한 이해 관계를 가진 나라였고, 이에 따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프랑스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프랑스의 지원 덕분에 오마르 봉고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프랑스는 가봉의 자원, 특히 석유와 우라늄 등 자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토고의 나싱베 에야데마 정권은 1967년 쿠데타로 토고의 권력을 장악한 후 2005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3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에야데마 정권은 독재, 인권유린, 부패로 가득 찼고, 불안한 정국을 프랑스는 군사적으로 지원해 토고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고, 오히려 비민주적인 통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대가로 토고의 가장 중요한 광물인 인간석과 석회석 등 역시 광물 자원을 프랑스가 확보하면서 프랑스의 농업과 건설 산업에 쓰이게 됩니다. 코트디부아르의 펠릭스 우프에 부아니 정권은 1960년 독립한 이후에 1993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도 친프랑스 지도자로 프랑스의 지원을 통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는데요. 부아니 정권도 프랑스의 지원 아래 비민주적이고 많은 부패가 존재했음에도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커피, 카카오, 바나나, 면화 등 작물뿐 아니라 특히 금, 석유, 다이아몬드, 망간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독재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프랑스가 장악한 기득권 언론 등은 야당이나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국민들을 갈라치기 기사를 쓰면서 호도하고, 각종 부정부패 관련 물타기 기사 등으로 오랫동안 프랑스에 대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문화적으로나 국방력도 침탈당하게 하는 등 아직까지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식민 지배의 아픔을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리에 있는 많은 흑인들과 아랍인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나름 재력 있거나 명망 있는 친프랑스 부역자들의 자제로서 망명 또는 이민으로 프랑스 국적을 가졌지만, 대다수는 프랑스의 유리천정을 뚫지 못한 인종차별로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한국에서도 유학원 프랑스 국적 흑인이나 아랍 계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즉, 프랑스 내의 심한 차별을 피해 한국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과 정치 관여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랬고, 그 조그만 벨기에조차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한 이권을 챙기는 수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광복절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도 앞서 말한 이런 사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